나이가 얼마건, 내가 돈이 얼마건, 육체적 능력이 얼마건, 이게 별 상관이 없어요. 이 반복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 재미없고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그걸 거부하고 싶죠. 어차피 질서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삶을 정교하게 만들어가는 그 작업들 속에서 모든 것들이 긍정적 일들이 일어나고 긍정적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원하면서 사실상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질서를 부여했을 때 우리는 생명력을 느끼는 거예요. 아, 살아있구나. 내 삶이 정교하구나. 내 삶의 통제권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반복하고 뭔가를 하잖아요. 삶의 질서가 생겼다. 그 다음에 어떤 감각이 주어지냐면, 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원장입니다. 최근 구독자가 너무 빨리 늘고 있어요. 거의 하루에 1000명씩, 2000명씩 늘어나고 있고, 한 달 동안 4만의 구독자가 늘었습니다. 일단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제 얘기를 재밌게 봐주시고 댓글들 보면서 제 삶에 질서가 생기는 느낌이에요. 저 역시 이런 유튜브를 찍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어떤 주제를 선정하고 제 삶에 크나큰 희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하세요. 이승훈 원장님 너무 재밌는데 건강 생각해 가면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시고 너무 그 마음이 느껴지고 제가 정말 뿌듯합니다. 그래서 요즘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 사람이 누구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정체가 뭐야, 막 질문들이 많아요. 이 사람 의사냐, 한의사냐,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얘기들도 많으시고 그러세요. 먼저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것도 하나의 정체성인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제가 최근에 가장 자주 하는 행위가 제 자신이겠죠. 저의 정체성이겠죠. 제가 매일매일 가장 많이 하는 행위는 일단 진료 행위예요. 저는 한의사고 진료를 매일 보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과 소통을 하고 환자들 삶을 들여다보고 거기서 너무너무 재미를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한강에서 아침에 2시간씩 6시부터 8시까지 배를 타는 사람입니다. 이거 역시 저의 정체성입니다. 한의사인 저의 정체성만큼 이 정체성도 강해요. 왜?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 자신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는 유튜버입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영상을 찍고 구독자들과 만나고 이게 제 삶에 크나큰 희열을 줍니다. 이쯤이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오래된 구독자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집에 가서 뭐 하는지. 집에 가서 저는 우리 초등학생 아들이랑 매일 1시간씩 수학을 해요. 그리고 계단 타는 사람이에요. 제가 매일매일 하면서 내 삶에 하나의 톱니바퀴가 되어 있어요. 그거 역시 제 삶에 크나큰 희열을 주는 행위입니다. 매일 내가 하고 있고 내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 그게 제 자신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정체성이 형성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난 계단을 타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이 형성되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훌륭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매일매일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삶이란 것은. 그게 모여서 삶의 톱니바퀴들이 돌아가고 삶의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는 무언가가 없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질서가 없어요. 무질서함입니다. 무질서함, 그거 어때? 좀 무질서하게 살면 어때? 여러분, 제가 질서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매일매일 하는 게 저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삶의 톱니바퀴를 돌리면서 삶의 충만감을 만들어낸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매일매일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었던 간에 그게 내 자신을 충만하게 만들고 거기서 무언가 하루하루 성장하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게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매일 청소를 하든 매일 설거지를 하든 공장에서 매일 같은 나사를 쪼이고 있든 나는 너무 단순한 일을 하니까 내 삶의 희열은 없어.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아주 단순한 일에서조차 의미가 존재합니다. 어떻게? 내가 그 행위에 의미를 부여를 하고 거기서 더 나아지는 거, 개선점, 거기서 질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를 부여를 하고 그게 내 삶의 의미로 다가오고 나는 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 행위 자체가 내 존재와 거의 맞먹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단계를 보통 몰입의 단계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하면서 그 행위의 희열을 느끼는 거. 나는 희열을 느낄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있어 라고 말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맨날 회사에 출근해서 너무 재미없게 앉아 있다가 정말 하기 싫은 일 하고 나의 삶의 의미는 주말에 어디 놀러 가는 거, 그리고 주중에 일하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고통을 참는 거야,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 그게 고통이 되는 거고 찾아내면 희열이 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상담했던 환자분이 직업까지는 얘기를 할게요.
영양사 분인데 일을 한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매일 실수를 하고 본인이 잘한다는 느낌이 들지를 않고 매일매일 일을 할 때마다 새로 처음 하는 일처럼 느껴진대요. 이게 신선함이 아니라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일이 낯설고 좋지 않고 고통스럽고 할 때마다 힘들고 그러니까 실수를 하고 상급자들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넌 맨날 실수하는 사람이야 라고 찍혔고 더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일은 더 하기 싫고 또 실수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삶에 대한 자세일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재미없다, 고통스럽다 라고 계속 되먹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실제 고통스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분명한 의미가 존재합니다. 영양사, 굉장한 의미가 존재하죠.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고 조금 더 사람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개선을 시켜나가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내가 익숙해져서 매일매일 하던 그 일들이 너무 자동으로 일어나고 짜여진 각본처럼 돌아갈 때 정교함을 느껴요. 와, 내 삶이 너무 정교하게 돌아가는구나. 굉장한 희열을 느낍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일은 기쁨과 몰입의 종류로 보지를 않는 거죠. 질서와 무질서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우리가 삶에서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하고 삶을 정교하게 만들어 나가는 작업은 우주 차원에서 질서를 추구하는 겁니다. 우주는 기본적으로 무질서한 형태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컵에서 떨어뜨렸을 때 이 물이 질서정연하게 어떤 형태를 띱니까? 아니면 흩어져 버립니까? 유리컵은 정교한 형태를 띠고 있었죠. 근데 깨버리면 무질서한 형태로 가고 결국 나중에 먼지가 되어버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실제 사라지지는 않지만 완전히 무질서한 형태로 변화가 됩니다. 이게 에너지의 흐름이고 우주의 흐름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면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과학 용어인데 간단해요. 질서에서 무질서로 흘러가고 있다. 이 세상이, 우주가. 어찌 보면 좀 허무하죠. 우리 세상도 결국 먼지가 되고 가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과연 이 무질서한 세상으로 가는데 내가 하루하루를 노력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어차피 그렇게 갈 건데, 우주가 그렇게 간다는데 내 삶의 질서를 왜 만들까? 우리가 질서라는 거, 내 삶에서 질서는 규칙을 만들고 내 삶에 몰입을 하고 패턴을 만들고 반복을 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이거는 낮은 확률입니다. 우주에서는. 이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를 않아요. 산산이 부서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질서가 형성이 되는 것은 굉장히 확률이 낮고 특이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주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바로 생명의 특징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던 그 바다에서 생명체가 탄생을 하고 점점 정교해지고 그 생명체가 또 다른 생명체와 비슷한 형태인 AI까지 만들어내고 사람들은 진화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간이 진화한 증거가 어디냐, 그리고 인간이 앞으로 진화할 거냐, 그런 식으로 진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더 정교한 게 생길 뿐이에요. 인간의 의식과 인간의 문화, 체계로 만들어낸 게 더 정교한 체계인 AI, 컴퓨터를 넘어선 AI. AI가 무슨 진화냐 라고 생각하지만 우주적으로는 더 정교해지는 형태는 무질서에서 질서로 나아가는 역방향의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엔트로피는 이 방향으로 일어나는 거고 이 반대의 힘을 네거티브 엔트로피라고 해서 네겐트로피라고 이름 붙여서 표현합니다. 슈레딩거가 이런 이름을 붙였는데 위대한 과학자죠. 양자역학의 창시자입니다. 역방향의 일이 일어나는 것의 증거가 뭐냐면 생명현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특성을 타고났어요. 우주의 방향에서 역행하는 그런 특성을 이미 타고났어.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뭐냐면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어차피 무너질 거 뭐하러 만드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 자체예요. 우리가 그런 낮은 확률의 존재, 우주에서 특이한 현상으로 발현된 것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체는 더 정교해지려는, 더 질서를 부여하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생명체에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질서를 부여했을 때 우리는 생명력을 느끼는 거예요. 아, 살아있구나. 내 삶이 정교하구나. 내 삶의 통제권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내 삶이 무질서로 빠져들고 있지 않고 내 삶에 질서가 생기는구나. 내 삶이 무질서해질 때는 내가 죽음으로 갈 때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통제권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생명체는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질서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왜 우리가 질서로 나아가냐라는 질문은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냥 우주에서 특이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봄직한 일은 뭐냐? 질서의 끝이 무언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내 삶에 질서를 부여하고 생명력을 끝까지 한번 올려보는 거예요. 어차피 우주에서 특이한 확률로 나타난 사건일 뿐입니다. 우리 생명이란 것은. 그래서 이미 나타난 거 실험해보자 이거죠. 어디까지? 끝까지. 내 삶에 질서를 부여를 하고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밖에 안 남아요. 내 삶의 호기심, 질문,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내 삶에 대입해보고 질서가 작동하는지, 내 삶이 정교해지는지, 이 재미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나 사는 게 바쁘고 일단 돈 버는 것도 힘들고, 근데 자식 마누라 이거 건사하는 것도 힘든데 뭔 놈의 뚱딴지 같은 뭐 엔트로피고 네겐트로피고 질서고, 나 모르겠고 당장 월급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고 통장 잔고만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인이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질서를 추구를 하는 거예요. 현재의 무질서를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해결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다.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거, 이것도 무질서에서 질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와이프와 관계가 좋고 자식과 대화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것도 질서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게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갈 거냐? 그런 목표만 자꾸 생각을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 그리고 현재는 불만족해. 이런 생각으로 최종 종착점, 질서의 끝판들만 생각하면서 완벽을 추구를 하려고 하잖아요. 절대 그쪽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질서라는 것은 내 하루, 이 순간 계속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내가 이 순간 질서를 위한 행동을 하지 않고 내가 오늘 하루 질서를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질서를 원해. 우주는 그걸 주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방향성, 내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성을 찾았으면 그 방향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질서의 끝판, 생명의 가장 정수를 맛보고 싶으면 매일 해야 되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매일 규칙을 지키고 집중해서 하고 내 삶의 패턴을 분석을 하고 찾고, 그리고 그걸 힘들지만 반복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 반복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 재미없고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그걸 거부하고 싶죠. 어차피 질서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패턴을 만들고 무질서함을 벗어나는 것은 반복된 정보를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무질서한 것은 정보가 될 수 없습니다. 데이터가 안 돼요. 그거는. 모든 데이터는 규칙성이 있고 반복성이 있습니다. 삶은 곧 데이터의 정렬이에요. 무질서함에서 정렬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생명현상이고, 그걸 위해서는 패턴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 지구가 하루를 맨날 제공을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 반복하기 너무 좋아. 아침에 해야 될 일 할 수 있고, 점심 때 해야 될 일 할 수 있고, 저녁 때 무언가를 하면 돼. 그걸 했을 뿐인데 내 삶에 규칙이 생기고 몰입이 생기고 내 삶이 패턴화가 됩니다. 그 패턴화되고 꽉 짜여진 각본대로 사는 삶이 무엇이 재밌을까? 너무 로봇 같지 않냐? 삶이 좀 느슨하고 좀 프리하게 자유롭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들을 해요. 자유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질서를 획득하고 생명력이 강해졌을 때 그때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무질서함에서는 자유가 있을 수가 없고 통제권이 없어요. 우리가 자유라고 말할 때 따라오는 얘기가 뭐예요?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있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상상하는 대로 내 삶이 흘러가느냐? 그건 질서예요. 거기서 자유를 느끼는 거지, 무질서함,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이건 그냥 죽음이지 자유가 아니에요. 삶을 정교하게 만들어가는 그 작업들 속에서 모든 것들이, 긍정적 일들이 일어나고 긍정적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원하면서 사실상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가 중요하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하루가 정교하고 잘 짜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반복하고 뭔가를 하잖아요. 삶의 질서가 생겼다. 그 다음에 어떤 감각이 주어지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체성이 생겨요. 내가 매일 반복했던 그게 나 자신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매일매일 긍정적 행동을 하는 사람이야. 그때 주도권이 주어지고 삶의 통제권이 본인한테 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의 건강하지 못했던 질병, 죽음, 여기에서 멀어집니다. 그냥 그건 자동이에요. 이걸 두려워하면서 혼돈의 삶을 살고 불안의 삶을 살고 두려움에 떤다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무질서함이에요. 삶에 규칙이 없는 거예요. 이게 존재하지만 저걸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내 삶에서 어느 수준의 정교함을 만들 수 있느냐, 나이가 얼마건, 내가 돈이 얼마건, 육체적 능력이 얼마건, 이게 별 상관이 없어요. 내 삶에서 만들 수 있는 정교함은 거의 끝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정교하게 만들 수 있을지, 내 삶에 얼마만큼 질서를 만들 수 있을지는 현재 내가 가진 것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누구든 갈 수 있을 만큼 갈 수 있어요. 누구나 질서를 추구를 하고 내 삶을 정교하게 세팅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잘 안 되죠.
왜? 우리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이끌려 가고 있어요. 누구? 우주 자체가 자꾸 이쪽으로 가요.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저쪽으로 가버려.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꼬리 흔드는 걸 멈추면 어떻게 돼요? 후진하죠, 당연히. 떠내려가요. 왜? 그게 우주의 흐름인 거예요.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련에 부딪히고 됐다가 안 되고 좀 되는 것 같았는데 또 안 되고 그리고 너무 긴 시간 동안 잘 안 되고 그러면서 계속 좌절을 합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흐름이에요. 그것 자체를 즐겨야 돼요. 자, 우리 계속 이것만 최종 단계를 보지 말자고 했잖아요. 오늘 하루하루 좌절을 겪고 일어서고 방향을 설정하고 한 걸음 나아가는 거. 그것 자체가 가진 에너지가 더 중요해요. 어디로 가느냐, 어디까지 가느냐 그것도 생각 안 해도 돼. 난 갈 거야. 난 호기심을 가지고 갈 거야. 라는 생각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오늘의 드릴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반복되는 것 중에 긍정적인 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계속 무언가를 반복하고 있는 거. 많은 분들이 지금 계단 오르기를 지금 반복하고 계세요. 나는 하루에 계단 오르기를 몇 층을 반복하는 사람이야 라는 걸 댓글에 한번 적어봐 주세요. 그리고 계단 오르기 말고 또 본인 삶에 긍정적인 행동들, 반복하고 있는 행동들, 본인이 질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그 감각을 느끼는 분들, 그 내용을 좀 적어주세요. 다른 분들한테 엄청난 힘이 될 거예요. 오늘의 드릴은 나의 반복을 찾아내고 그 반복을 꾸준히 이어나가자 이겁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기비책에 이어서 위전보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름을 보면 아실 수 있겠죠? 위전보. 위장 점막 보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드셔보시면 액상으로 되어 있고 하루 한 포 드시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점막이다. 점막이 건강하고 충분히 두껍게 형성되어 있으면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위염이든 위축성 위염이든 장상폐하생이든 위장에서 발생하는 질환들은 전부 점막의 문제일 뿐이다. 그래서 점막 회복에 초점을 두고 출시한 제품입니다. 위전보는 제 자식 같은 제품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위장을 주력으로 진찰해 왔고 그 노하우로 출시된 위장을 위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제품의 의도가 늘 그렇듯이 바로 먹었을 때 반응이 나오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꾸준히 행했을 때 변화해가는 점막의 상태, 그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데 최근 드신 분들의 후기에서 반응들이 좀 빠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좀 빨리 나오겠죠. 제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제품이니까 믿고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리 시작해서 하루를 쌓아 나가서 결국에는 그게 쌓여서 몸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거 괜찮습니다.